안녕하십니까. 학습이론을 담당한 고병가위입니다. 제가 담당하게 될 학습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물론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인간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인간은 학습의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욱이나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인간이 변동하는 사회환경을 자기 걸로 내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상대적 퇴보를 가져오고 결국에 이 환경 속에서 소멸되어가는 양육강식이란 말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 적자생존 양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학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쉽게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설명하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기에는 인간을 너무 정형화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습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대적인 명제일 수가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권에 따라서 또 민족에 따라서 이념, 종교에 따라서 또 그리고 같은 문화 민족권에서도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정도나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학습의 존재라는 것, 또 학습의 방법이나 학습의 내용이나 학습의 목적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나의 영역에도 활용을 하고 동시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위 그 상담을 받으러 온 당사자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명제라고 또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루게 될 학습 이론에서는 도대체 학습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 다양한 심리학의 입장,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영역이 되겠는데 각각의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인간들을 이해하고 어떤 방법이 학습으로서는 학습을 이끌어가더라도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또 수준에서는 어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학습을 보고 저런 심리학에서는 저런 것을 학습이라고 본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수업을 할 적에는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끝에 감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 수업에는 노트 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재를 기본으로 하겠지만은 여러분의 시험장에 갈 때는 본 교재와 더불어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든 여러분의 교과서, 여러분의 노트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결코 동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앉아서 수업을 받기를 저는 원하지 어떠한 그 이동성, 소위 유비쿼터스란 그 좋은 용어 써가면서 움직이는 수업을 받고자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고 저와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동참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나중에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손가락 끝에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반드시 필기도구와 그리고 반드시 눈과 귀, 정좌를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 수업 시간은 약 40분 정도에서 보통 우리가 인간 심리를 임상실험을 해보면 인간의 집중력이 약 30분에서 35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아주 깔끔하게 집중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약 30에서 35분 정도 집중하고 다시 쉬는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259페이지 학습의 정의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학습의 정의와 종류를 목차로 하고 있지만 본 교재에서는 왼쪽에 빈 공간으로 나와 있죠. 거기에는 학습을 이끌어가고 학습을 받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기에는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을 정리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커간다 해서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발달. 뭐 여기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까지 나가기에는 좀 벅찬 맛이 있고 해서 인간의 발달, 디벨로프먼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발달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세계에서 제1위를 자랑하는 표현력 국가에서 우리는 인간이 커간다라는 말을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 양인들이야 이걸 가지고 디벨로프먼트라고 이렇게 하고 몇 가지 단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학문 자체가 서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구의 방식에 의해서 소위 개념의 명확화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에 대한 개념에는 성장이란 단어도 있고 여러분 앞에서 아마 첫 페이지에서 배웠을 겁니다. 성장이란 단어, 그로스란 단어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성숙이란 단어도 있고 성숙, 매추어리티가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학습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학습, 러닝이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발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발달 해서 디벨로프먼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단어를 4개가 보통 혼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까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커감에 있어서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어떠한 소위 양적 변화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이 덩치가 커지고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둔 성장의 개념. 아유 많이 컸네라고 들 적에 아유 많이 키가 컸고 몸이 쪘네, 살이 쪘네 이렇게 개념하는 것이 그로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신체적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성장과 더불어 물론 모든 인간이 모든 개개인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걸로서 성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를 우리는 이렇게 성숙이라고 합니다.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컸네라고 할 때 어른스러워졌다. 이건 질적 변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 러닝이라고 하는 것. 오늘 다루는 것이 학습이지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나 훈련 또는 경험, 또는 경험, 다 이런 것이 경험이 되겠습니다.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적에 자 발달이라는 것은 본 개념에 놔두고 여기를 보시면은 성장, 성숙이라고 설명할 적에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느 누구도 거스름이 없이 당연히 커갑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면 이것은 커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커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커갑니다. 그것이 몸뚱이도 커가고 그런가 하면 어른스러워지기도 하고 세상 물정을 알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커간다가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는 크려고 한다. 또는 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걸로써 학습이라는 개념은 같은 성장의 개념, 크는 개념에서도 의도적이고 인위적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발달의 개념을 쓰고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달은 이건 신체적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 변화의 총체적 개념. 변화의 총체적 개념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커갑니다. 전일생에 걸쳐. 소위 전일생에 걸쳐. 일부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까지 커가고 꺾어지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너무 좁게 봐서 그런 거죠. 인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영역도 있고 인지적 영역도 있고 정의적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성장 발달에는 물론 신체적 영역이라는 것은 발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상승 곡선을 걷지는 않습니다. 발달 또는 변화라고 하는 데에는 상승적 변화도 있고 하강적 변화도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극심하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알려주는 것이 신체적 변화겠죠. 신체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 선까지 젊은 시절까지는 주로 완전히가 아니라 주로 상승적 변화를 가져오지만 일정 선에 가면은 하강적 변화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하강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지만 신체적 변화에 있어서는 다소 하강적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연륜에 따라 경륜에 의해서 소위 지혜도 늘어나고 주변을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위 배려의 깊은 속도 늘어나고 이런 것은 상승적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모든 총체적 측면에 있어서 변화를 일관하게 표현할 적에는 발달이라고 하고 이 발달의 개념은 전 일생에 걸쳐서 설명하는 표현이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에는 바로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